네, 안녕하세요. 고정항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분들, 또 교직원분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분들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공무원 교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임용 결격 사유, 당연 퇴직 사유가 있는데요. 임용 결격 사유, 어떤 형사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고 실형을 선고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그때는 임용될 수 없다. 또 그런 경우에 죄를 저질렀을 때는 당연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집행유예. 어떤 죄를 저질러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은 아예 임용이 될 수가 없고 현직에 계신 분들은 당연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형을 3년 받았다. 그럼 3년 플러스 5년, 8년간 안 되는 거고요. 집행유예를 예를 들면은 뭐 1년 징역 1월에 집행유예 3년 받았다. 그럼 집행유예 기간은 3년이에요. 3년 도가 후 그 도가 때로부터 2년, 총 5년 동안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될 수도 없고 그 기간 중에 있다면은 당연 퇴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음주 사건에 있어서 돌아본다면 음주를 해서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 사건을 말씀드리는 조건이 아니라 다른 거에 있어서도 다 이 기준 적용되는데 지금은 저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음주를 했다. 그러면 음주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집행유예만 나와도 여러분들은 당연 퇴직되는 거예요. 실형은 말할 것도 없고. 집행유예는 현실적으로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이라 하더라도 당연 퇴직시켜버리고 그 끝나고 2년 동안은 공무원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당연 퇴직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징계 처분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서 파면 또는 해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또 연금이나 이런 데도 또 큰 어떤 이 페널티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나 교직원분들이 이제 그 굉장히 또 다급하게 해서 이렇게 그 연락을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포커스는 뭐냐? 집행유예 안 돼, 실형 안 돼. 그건 뭐밖에 없어, 우리 선택지는. 벌금형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우리가 음주운전을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나는 벌금형을 받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내가 음주운전을 처음 했다. 처음 하고 단순 음주운전이다. 그러면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해줘요. 대부분. 그러면 그건까지는 그래도 한 번은 용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물론 뭐 한 번 했을 경우에 징계 조치는 또 따로 붙긴 붙습니다. 공무원 내부 규정상. 그것이 근데 막 파면 해임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경미한 정말 단순 음주, 낮은 수준의 그것은 한 번 정도는 벌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잘 알아보시고요. 자, 근데 문제되는 거 늘 말씀드리는 거죠. 처음인데 수치가 너무 높아요. 너무 많은 거리를 운전했어요.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이런 경우엔 처음이라도 벌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높은 알코올 수치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람을 다쳐가지고 사람이 4주, 6주, 7주 다쳤다. 단순히 벌금을, 처음이니까 벌금을 얼마 내고 끝내라. 상해적으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이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라면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2회 이상. 2회 이상은 단순 음주 운전이다 하더라도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정식 재판 보내서 검사는 2년 정도 징역 구형하고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확률적으로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다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음주운전을 두 번만 했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집행유예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가전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시고 정말로 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아니라면 그때부터 긴장을 바짝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경찰 조사 받기 전부터 또는 받고 계신 후라면 지금 당장 이 양형에 필요한 모든 사정들 그런 사정들을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음주운전을 한 거리라든지 수치, 불가피하게 왜 운전했는지 사람이 다쳤는지 형사합의를 했는지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국가에 봉사해 왔는지 그 다음에 가족 관계는 어떻든지 또 내가 또 부양을 해야 되는 거 상황 또 가족 관계들의 이제 그 건강 상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어떤 사회봉사 활동 그다음 국가로부터 받은 표창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법원에 하루빨리 제출을 해가지고 선처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한 번만 봐달라는 거죠. 한 번만. 근데 이건 언제 제출하는 게 좋으냐? 제일 좋은 거는 경찰 조사 받으면서 제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벌금을 받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판사한테 가서 벌금을 받긴 받는데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법원에 넘길 때 단계가 경찰, 검찰, 법원인데 검찰에서 법원에 넘길 때 검사가 약식 기소라고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즉 판사님 이거는 약식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주세요라고 약식 기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숨 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검사 해식 기소했네? 그러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90% 이상은 그대로 똑같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판사가 약식명령을 내려줘요. 그러면 한테 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에 한번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해줄 수 있는 길을 한번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 또는 그 전 단계인 경찰 단계에서부터 말씀드린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 읍수할 만한 자료를 다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네? 아니면 이미 그 기간이 다 지나가지고 이미 재판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내가 이걸 알았네? 그러면 지금 재판 단계에서라도 최대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어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법원 단계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벌금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만약에 판사가 실형 선고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실형 선고하게 되면은 또 항소해가지고 2심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들어가지고 흡수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공무원 또는 우리 교직원분들이 음주운전을 하신 경우라면은 신분 박탈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형이 아니라 벌금을 반드시 선고받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각고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시기는 미리 상황을 파악하시고 일찍부터 경찰 단계에서부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반성문, 탄원서를 비롯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라.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라. 조사받으실 때 신분을 공무원이라고 하세요. 왜? 공무원을 해야지 이런 것들 사정을 넣을 수 있을 거니까. 검찰 직무집행 관련되는 사건 처리 결과 기준 따라가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관할 여러분이 속한 직장의 통지가 다 됩니다. 어차피 통지가 다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이제 시작할 때부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거든요. 예. 오늘은 이제 공무원분들, 교직원분들, 이제 신분 박탈이 돼서 문제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됐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하는 사건들 중에 과거에 한 번 있고 이번이 두 번째예요. 물론 그 과거에 한 번은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운전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들어가지고 실제로 현재 검찰에서 이제 법원으로 약식 기소를 해둔 사건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약식 명령이 나올 건데요. 그래서 약식 기소됐다는 얘기 들었을 때 마음에 안 돌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년퇴직도 한 2년밖에 안 남으셨는데 참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